자, 계속 이어서 가보시면요. 이제 우리 기초 시점에 지배력을 최초 취득했을 때에 대한 투자자본 상계 붕괴는 처리를 했고,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간이 지나서 결국 단기말, 기말이 됐을 때,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내부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붕괴들이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배기업과 연결 대상 종속기업 간의 연결 실체 내에서의 내부 거래, 조정해줘야 되는 내부 거래가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결국 아까 수정 붕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케이스 2-2 요 보면은 아마 상품 매출이 있나 봐요. 그럼 이게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 지배기업 장부상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정리해 봤더니 뭔가 연결 대상 거래처와 이게 있었다. 상품 매출도 있고 계정 잔액 명세서를 보니까 외상 매출금도 100원 잔액이 남아 있고, 예, 이렇게 요게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우리 장부상에 이게 내부 거래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연결 조정을 해줘야겠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케이스를 가서 한번 보시면은 단순하게 만약에 이게 어쨌든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B에 대해서 종속 B의 장부도 확인했더니 상품 B에서도 뭔가 매입 거래가 있었고 A로부터 그 다음에 A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잔액도 1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 보니까 금액도 다 일치를 하고 그냥 제거만 해주면 되긴 됩니다. 네, 이건 단순하게 제거만 해주면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제거하는 논리도 한번 그 접근 방식을 한번 좀 뜯어서 볼게요. 네, 이게 결국에는 근데 위에 가서 보면은 이게 그 외화가 있는 경우 해외 종속 기업을 가정해서 지금 그런 건데 원화가 와야겠죠. 어쨌든 결과만 보면은 연결 조정 분계상에 우리 내부 거래, 상품 매출 거래가 있던 거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지배기업 입장에서의 외상 매출금 100원이 없어졌고 대변으로, 그 다음에 차변으로 종속기업에 남아있는 외상 매입금 100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배기업에서 인식했던 매출액이 있을 건데 100 차변으로 없애줬고,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도 지배기업이 판매하면서 그 100원에 대한 거 없앴겠죠. 네. 그럼 이 지배기업에 있던 그 상품 매출 원가 차변에 있는 것도 대변으로 좀 제거를 해줬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요거를 조금 더 그 접근 방식을 뜯어서 한번 볼게요. 케이스 2를 가서 보면은, 자, 일단 케이스 2-1과 케이스 2-2 이렇게 나눠놨는데, 일단 케이스 2-2 우리 지금 정산표에 적용된 건 케이스 2-2 재고자산 내부 거래가 존재할 때의 케이스고,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내부 거래가 없는 경우를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없는 경우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접근 방식은 각각의 일단 장부상의 회계 처리를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A에서는 내부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연간 그 거래가 분계들이 쫙 기록이 돼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뭔가 장부가 완성이 됐겠죠. 그리고 B도 자체적으로 뭔가 연간 거래가 다 누적이 돼서 분계가 누적돼서 자체 장부가 완성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럼 연결 실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일단 내부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종속 B의 전체 자산 부채 취득한 거래, 그리고 기중 각각 A와 B 전체에 대한 그 분계들이 그냥 다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요 기중의 분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시작하므로 이미 종속기업 B의 연간 분계, 네, 연간 분제, 자산 부채, 손익 변동분에 대한 연간 예의 장부 기록은 이미 다 합산되면서 그냥 분계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계 실체 관점에서도 기준 거래가 다 기록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그럼 이건 이미 그냥 단순 합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게 같은 얘기인 거죠. 그냥 A와 B 내부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전체 거래가 합산이 되면 됩니다. 다 기록이 되면 됩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정 분계를 할 게 없는 거죠. 왜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고 A 장부와 B 장부가 서로 간에 기록된 게 합산이 됐으니까. 그럼 조정해 줄 게 없고, 네, 대신에 우리 연결 조정 분계는 연결 시점마다
그때그때의 시점으로 그냥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조정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했던 연결 조정 붕괴가 누적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이거는 이거 케이스 1께 들어와 있긴 한데, 우리 아까 처음에 투자자본 상계했던 붕괴, 그게 그냥 계속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계속 누적 관리돼야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연결 조정 시트에서도 이 붕괴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10년치 누적이 계속 있어야 될 거고. 아무튼 그럼 내부 거래가 없으면은 단순합니다. 내부 거래가 없으면 그냥 뭐 재무제표 합산하고 나서 최초 취득 시점에 대한 그 투자자본 상계 거래만 해주고 나면은 따로 추가적인 연결 조정 붕괴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항상 연결 그 내부 거래가 있죠, 실무에서는. 네, 그 재고 자산에 대한 내부 거래가 있을 때 케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저 집의 A 입장에서는 종속 B에게 상품 재고를 판매한 거래가 존재한다고 볼게요. 그럼 집의 A 입장에서의 장부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상품 재고 8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다는 걸 가정한 거겠죠. 네, 이렇게 상품 매출액 100원 잡히고 매출원가 80 잡히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으로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럼 B 입장에서는 집에 A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거래니까 상품을 아까 어떻게 100원에 팔았잖아요, A가. 그럼 상품이 100원이 들어와 있을 거고, B는 100원에 매입해서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채무가 100원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 각각의 장부상에는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순 합산하고 시작하니까 지금 이미 뭐 다른 기타 모든 자산부채 변동분들에 대한 A와 B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요 거래만 뜯어볼 때 연결실천 관점에서는 하나의 회사, 그냥 내 회사 내부에서 재고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건데 아무 거래가 아닌 거잖아요. 판매 거래도 아닌 거고. 네. 일단 나머지 자산부채들은 다 단순 합산돼서 되어 있고, 우리 상품 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보면은 AB 간에는 AB 간 자체가 아닌 거죠. 그냥 연결실체 하나 회사 관점에서 그냥 재고가 왔다 갔다 이동만 한 거예요. 아무 거래가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투비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결 조정 붕괴, 그럼 이 투비로 아무 회계 처리가 없게 바꾸기 위해서 이 위에 각각의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내역들을 다 그냥 반대로 외상 매출금, 집에 A에 있는 외상 매출금 없애주고, 종속기업의 B의 외상 매입금 없애주고, 다 취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액도 A가 인식한 매출도 없애주고 100 없애주고, 지배기업에서 인식한 매출원가도 80 없애주고, 그리고 지배기업이 80 판매했다고 한 상품도 다시 살려주고, 종속기업이 인식한 100원으로 인식한 상품도 취소해주고, 이거 다 반대로 그냥 취소해준 거잖아요. 회계 처리 없도록. 이렇게 하면 연결 조정 붕괴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옆쪽에 보시면 반영된 결과물들인데, 결국에는 결과가 네,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숫자 예시가 좀 잘못돼서 조금 수정을 하고 왔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연결 조정 붕괴에 대한 그 반영들이 결국 재무제표 결과체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서 반영이 될 건데, 결론은 보면은 뭐 매출액과 뭐 매출원가 발생한 거는 다 제거가 되는 게 맞을 거고, 채권 채무 잔액도 제거가 되는 게 맞겠죠. A 입장에서 있는 채권 잔액이 빵이 되는 게 맞을 거고, 제거가 되면.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상품 재고가 단순 합산할 때 각자 장부에서는 A는 재고를 다 팔았다고 치고 80 갖고 있던 거를 100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재고가 A는 없고 기말 재무제표상에, B에서는 100원에 사왔으니까 지금 100이 남아있는데, 근데 연결실체상에서는 이 재고의 판매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80 갖고 있던 A가 갖고 있던 재고 80원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정북에 넣어서 80이 나온다는 요 내용이거든요. 결과에 대한 해석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우리 계속 그 과거 누적분 연결 조정 붕괴는 계속 나와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요거 조금 수정을 할게요. 우리 요 두 번째 케이스로 계속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와야 될 거고, 누적 붕괴는 계속 누적 관리 해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조금 왜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흐름상으로만 각각의 장부상에서 조정해주는 식으로 봤을 때는 뭐가 이상한 게 없었잖아요. 고민거리가 없었거든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취소해줬으면 되니까. 물론 그럼 지금 여기서 가정은 B가 매입한 A로부터의 B가 매입한 재고가 외부로 아예 판매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네. 외부로 판매됐다면 또 뭐 실현돼서 이제 뭐 이런 조정이 없어지고 뭐 또 추가적인 고려가 있는데, 뭐 그거 말고 가정을 B가 A로부터 산 재고가 아예 아직 하나도 판매되지 않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를 가정한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흐름상으로 볼 땐 이게 아무런 뭐 꺼리낌이 없는데, 이제 보시면은 밑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의 실제 뭐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참고할 때 설명을 보시면, 그 연결 조정 붕괴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뭔가 조금 기술적으로 끊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외상 매입권과 채권과 채무 잔액 없어지는 건 똑같고, 근데 이 두 번째부터 뭐가 좀 특이해져요. 왜냐면 기계적으로 지배기업 입장에서의 매출액 발생분 100원을 그냥 다 없애주거든요. 상대 그냥 매출원가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A 입장에서는 매출원가 인식한 게 80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연결 조정에서는 100원을 없애주고, 그냥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없애주고, 그 다음 재고에 대한 미실현 손익을 조정하는 분기에서 이 매출원가를 차변 쪽에서 다시 조정해 주게 돼요. 요거는. 예. 근데 이거를 이 결과치만 보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될 거고, 아마 거의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계가 많을 거예요. 매출액은 뭐 총액 없애주고 뭔가 조정해주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뭔가 이제 고민하시다 보면 아마 접하게 되실 겁니다. 저 위에 A, B 장부를 연결실체 관점으로 조정할 때는 뭔가 되게 그냥 흐름대로 쭉 되는데, 이 연결조정 붕괴가 이게 함축적으로 표현된 그냥 결과치를 한 번에 조정하는 연결조정 붕괴를 볼 때는 이 차변에 상품 미실현 손익을, 가산된 미실현 손익을 제거해 주면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가 왜 또 조정이 되는지 요게 아마 이해 안 되실 확률이 많아요. 네, 요거는 아마 향후에 겪다 보시면은 조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요거 조정해주는 이유가 우리 아까 볼 때는 그냥 전체 없애줬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우리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조정하냐면 채권 채무 잔액 그냥 그대로 다 없애주고, 지배기업 입장에서 매출액 총액 없애주면서 그냥 상대방 계정 예상 계정 매출원가 총액 없애준 다음에 요 상품에 있는 미실현 손익을 조정해 줄 텐데, 요게 왜 없애주냐면 아까 우리가 기존 원래는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아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기업 A에서 갖고 있던 재고 자산 80원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B한테 판매하면서 B가 100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20이 가산됐잖아요. 80에서 100원으로. 원래 아무 거래도 없어야 되는데 80이어야 되는데, 그럼 20이 가산된 거를 다시 조정해줘야, 차감 조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거를 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 A로부터 매입한 그 재고 리스트별로의 그 장부 금액을 각각 뭔가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산식을 보시면은 산출 로직을 보시면 실무적으로는 그냥 뭔가 추정치를 좀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 지배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재고 중에 안 팔린 재고의 품목별 가액을 뽑아낼 수 있으면, 산출할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뭔가 하기에는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금액일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에서의 재고 미판매분, 그러니까 우리 재고 미실현 손익 조정하는 내부 거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뭐 다른 영상이나 조금 교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그거까지 또 다 설명해 주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 산출하는 방식은 중소기업 재고 중에 미판매분에 대한 리스트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재고, 지배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의 미판매분 잔액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각각의
우리가 위에서 보면 지배기업이 인식했던 매출원가를 취소시켜줘야 되는데 이 금액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 금액을 하나하나 중소기업한테 판 각각의 재고의 원가를 뭐 이렇게 뽑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지배기업 입장에서 단기에 반영된 연간 손익계산서 상에 상품에 대한 매출액과 상품 매출 총이익 요거는 가져올 수 있죠. 왜냐면은 뭐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 요약 재무제표일 건데, 요 데이터는 우리 연결정산표 합산할 때 지배기업 입장에서 요거 있잖아요, 데이터. 예, 손익계산상의 상품에 대한 미실현 손익 추정치를 구할 거니까 요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상품에 대한 매출 이익률이 이렇게 될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매출 총이익률은 나눠주시면은 27%. 그러면은 우리 그냥 미판매된 중소기업이 보유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이 남아있는 게 전체 재고 가액 중에 이익분만큼 가산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 이익분을 요 이익률을 곱해서 그냥 추정치를 산출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정확한 금액은 각각의 지배기업이 매출한 상품 품목별 매출원가를 집계해 보면요, 정확한 금액 20원의 차이가 나오겠지만, 근데 그렇게 각각 구하는 게 어려우니 그냥 대략적인 추정치로 이렇게 전체 이익률을 구해서 그 이익률만큼이 중소기업 재고 장부 가액에 가산이 돼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요거를 그냥 상품 가액을 차감해주고, 네, 다시 상대방 쪽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조정해주고, 요렇게 아마 표현이 많이 될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런 테크닉적으로 접근하면은 요거 상품 매출원가 조정해주는 요 거래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요거 막힐 때마다 혹시나 요런 상황 접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케이스처럼 각각 장부에서 조정해주는 케이스로, 네,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요게 되는 거겠죠?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아무튼 재고에 가산된 같은 상품 100원과 80원 순액 효과는 20원이 차감되는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 효과인데, 결국 7원의 차이는 요건 추정치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이익률을 추정해서, 네, 그걸로 산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요 내부거래, 재고 내부거래에 대한 케이스 2-2가 우리 중소기업 요 시트에서 연결조정 재고 분괴를 할 때 요거죠. 네, 요렇게 보게 될 텐데, 보시면은 우리 아까 내부거래 데이터들 정리해 놓은 거에서 뭐 그냥 뭐 매출액과 채권 채무 잔액들은 그냥 다 지워주면 되니까 요거는 단순할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매출원가가 그냥 여기는 결과치로 실무적인 테크닉 방식으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매출액과 동일한 매출원가가 지어지고 나서 이 상품에 가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상품 재고가액에 가산되어 있는 미실현 손익을 제거해주고 그 상대 계정으로 상품 매출원가, 네, 이렇게 오는 방식. 요거를 뜯어보면 아까 케이스 2-2를 보시면 된다, 논리의 흐름은. 네, 이렇게 한번 그 이해의 목적으로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이 참, 저도 그냥 이 시트를 작성해 놓고서 쭉 설명드리면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잘 전달이 될지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예, 아무튼 잘 한번 템플릿하고 영상을 반복 학습하시면서,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더 뭐 표현을 해야 될지, 전달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쉽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내부거래 데이터를 정리할 때, 그러면 내부거래 매출과 채권 채무 잔액들은 바로 그 추출이 될 거고, 그럼 미실현 손익은 얼마일 것이냐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산출해야 될 텐데, 그 방식은 이제 요거 지배기업 입장에서의 아까 상품 매출액과 원래 기존 재고가 판매된 매출원가의 실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네, 요거는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산출 안 하거나 그게 될 거고, 이쪽 종속기업에 가산되어 있는 미실현 손익을 아마 구할 거예요. 그럼 아까 로직은 똑같습니다. 그 보유 중인 판매되지 않은 이제 내부거래 재고 잔액만 가져와서 이제 지배기업이 판매한 거에 대한 이익률만큼 가산되어 있을 거니까 그 이익률을 산출해 가지고 그냥 요 금액만큼이 미실현 손익이다 라고 보게 되는, 네, 요런 방식으로, 네, 실무적으로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재고 내부 거래까지는 설명이 됐고요.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케이스 3. 케이스 3은 이제 유형자산 거래. 네, 유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